공룡, 이 단어 하나만으로도 거대한 생물, 이 단검 같은 이빨, 갈고리 같은 발톱의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인류의 손길이 닿지 않은 세상을 지배했던 선사시대의 거인들이죠. 힘과 야생성이 강렬하게 어우러진 그들의 이미지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어린 시절 장난감부터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까지 공룡은 우리의 호기심을 사로잡습니다. 하지만 이 이미지 중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것은 얼마나 될까요? 또 우리의 창의적인 해석이 만들어낸 것은 얼마나 될까요? 혹시 우리는 과거의 뼈를 가지고 우리 스스로의 즐거움을 위한 괴물을 만들어낸 것은 아닐까요? 공룡의 세계를 더 깊이 파고들면서 우리가 씨름해야 할 질문입니다. 공룡에 대한 대중적인 이미지는 괴물에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도 가장 상징적인 공룡인 티라노사우루스 렉스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이 폭군 도마뱀 왕은 보통 거대한 괴물로 묘사되며 온통 이빨과 분노로 가득하고 그 포효는 땅을 뒤흔듭니다. 티라노사우루스의 포식자로서의 뛰어난 능력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현실은 좀 더 미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화석 증거는 크기와 구조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지만 피부 질감, 색깔, 심지어 발성과 같은 세부 사항은 대부분 추측에 불과합니다. 영화에서 흔히 나오는 땅을 뒤흔드는 듯한 포효는 영화적 과장일 가능성이 큽니다. 마치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의 함선처럼 실제로는 어떤 소리를 냈을지 상상하기 어렵죠. 공룡이라는 단어 자체에 무게감이 있습니다. 1842년 고생물학자 리처드 오웬이 만든 이 단어는 무서운 도마뱀을 뜻합니다. 이 획기적인 이름은 처음부터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가 이 생물들을 인식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무서운이라는 단어는 공포와 두려움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여 공룡을 두려워해야 할 존재로 즉시 자리매김합니다. 우리가 공룡을 묘사하는 데 사용하는 언어 자체에 뿌리내린 이러한 인식은 과학과 대중문화 모두에서 우리가 공룡을 시각화하고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분명히 영향을 미쳤습니다. 마치 도깨비처럼 말이죠. 우리의 공룡에 대한 이해는 화석 증거라는 토대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뼈, 이빨, 발자국, 조각들은 잃어버린 세계를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나 화석 기록은 불완전하며 우리의 지식에는 엄청난 공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룡에 대해 알고 있는 많은 부분은 현대 동물과의 비교와 정보에 입각한 추측을 바탕으로 한 추측일 뿐입니다. 이 점이 바로 예술적 해석의 여지를 만들어 우리가 상상력으로 빈칸을 채울 수 있도록 합니다. 흡사 단군 신화처럼 사실과 허구가 섞여 있을 가능성이 높죠. 5장, 우리가 만들어낸 괴물, 미디어에서 공룡에 끊이지 않는 인기를 생각해 보세요. 킹콩과 같은 고전 영화부터 주라기 공원 시리즈까지 공룡은 종종 괴물 같은 악당으로 묘사되며 그들의 힘과 사나움은 극적인 효과를 위해 과장됩니다. 이러한 묘사는 재미있지만 공룡을 무시무시한 거대 괴수라는 이미지를 강화합니다. 마치 설날의 처용탈처럼 흥미로우면서도 두려움을 자아내는 이미지죠. 이는 과학적 정확성과 영화적 구경거리 사이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드는 표를 팔고 상상력을 사로잡는 이야기입니다. 6장 더 나은 공룡 만들기. 최근 몇 년 동안 과학적으로 더욱 근거 있는 공룡 묘사로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발견과 고생물학 연구의 발전은 오래된 가정의 의문을 제기하고 이러한 생물에 대한 더욱 미묘한 이해를 제공했습니다. 한때 새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깃털은 이제 많은 공룡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특징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마치 한복처럼 처음엔 상상도 못했던 모습이죠. 이러한 발견은 공룡의 진화와 외모에 대한 우리의 이해의 혁명을 일으켜 더 정확하고 시각적으로 놀라운 묘사로 이어졌습니다. 7장 흥행의 횡포. 이러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괴물 같은 공룡의 매력은 여전히 강합니다.
흥행 성공에 따라 움직이는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는 종종 과학적 엄격함보다 엔터테인먼트적 가치를 우선시합니다. 그 결과 시대에 뒤떨어지고 종종 부정확한 공룡 묘사가 영속됩니다. 영화의 힘으로 증폭된 이러한 이미지는 최신 과학적 발견을 가리는 경우가 많으며 대중의 인식을 계속해서 형성합니다. 마치 별주부전처럼 이야기의 재미에 집중하다 보면 사실을 놓치기 쉽죠. 8장 상품 그 이상 공룡의 상업화는 영화 스크린을 훨씬 넘어 확장됩니다. 장난감, 의류, 비디오 게임 등 공룡은 어디에나 있으며 수많은 제품에 그들의 이미지가 장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품화는 종종 날카로운 이빨과 사나운 포효라는 친숙한 수사에 의존하여 공룡을 괴물 같은 생물이라는 이미지를 강화합니다. 공룡 상품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이러한 묘사가 전달하는 메시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이 매혹적인 생물의 캐리커처를 영속시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마치 K-팝 아이돌 상품처럼 이미지 소비에만 집중하는 것은 아닐까요? 9장 돌에 새겨진 유산. 공룡은 오래전에 멸종했지만 우리의 상상력을 계속 사로잡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진화, 적응, 그리고 궁극적으로 멸종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유해를 계속 발굴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짜맞추어 나가면서 비판적인 시각으로 증거에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돌에 새겨지고 스크린에서 생생하게 재현된 공룡의 이미지는 이 고대 생물에 대한 반영인 동시에 우리 자신에 대한 반영이기도 합니다. 과거에 대한 우리의 매혹, 자연세계에 대한 경이로움, 그리고 어쩌면 우리 자신의 원초적인 두려움에 대한 증거입니다. 마치 고구려 고분 벽화처럼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죠. 공룡의 세계를 계속 탐험하면서 정확성, 미묘한 차이, 그리고 한때 우리 행성을 걸어 다녔던 이 장엄한 생물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위해 노력합시다.